아, 안녕하십니까. 정부부장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KBS의 어떤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나 혼자 산다에 대한, 나 혼자 산다 같은 그런 이제 혼자 사는 싱글들 예능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다고 그러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돈을 많이 쓰고, 이렇게 몇십 조를 썼다고 그러는데, 십몇 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때랑 좀 다른 사회 분위기가 돼 있다는 게 참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위의 세대도 그렇고 우리 세대도 그렇고 TV나 방송 이런 데서 자식이 없거나 그리고 뭔가 이 배우자가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좀 저에게서 좀 설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고, 반대로 이제 결혼도 이제 빨리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예능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옛날 예능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좀 잘 사는, 그리고 결혼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 사는 한 지붕 세 가족이라든지 목욕탕 뛴 사람들이라든지 LA 아리랑이라든지, 그리고 결혼을 하는 과정, 마치 그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미화라고 하기 뭐하지만 그래도 참 좋게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그 드라마나 예능 이런 게 또 많았고, 또 예전 같은 사랑의 스튜디오 같은 것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축복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을 오히려 상당히 스탠다드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어브노멀하게 느끼가는 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전 예능이나 또 예전 사회 분위기였다는 것을 이제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보면은 TV나 이제 방송, 유튜브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제는 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 예능이라든지 SNS 이런 것들이 결국 어디에 지금 포커싱을 맞춰져 있냐면,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좀 구태연하게 뭔가 애들 키우고 힘들게 사는 거,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제각시하고, 뭔가 깔끔하게 살고, 그냥 편하게 살고, 뭐라 그러나요, 그거? 없이,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갈등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좀 선으로 여기고, 뭔가 갈등을 유발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유발된 갈등을 돌파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좀 피곤하게 생각하는 거, 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느낌으로 자꾸 이제 몰고 가는 것이 예능의 어떤 분위기라는 것이 요즘인 거죠. 요즘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예능도 그렇고 TV를 틀면 다 어떻게 보면 편한 거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남녀가 뭔가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한다든지 또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또 애들을 위해서 뭔가 좀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과정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그 정도가 너무 심한 상황에 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굳이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렇게 핸드폰 같은 것도 오래 쓰고,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그리고 또 집안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라든지, 심지어는 집까지. 근데 모든 것이 새 거여야 되는 거야. 왜? TV에 나오는 게 다 새 거니까. 그러니까 텔레비도 옛날에는 10년, 20년 보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에는 뭔가 최신 트렌드를 보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는 사람 같이 돼 있고, 차 같은 것도 TV 보면 다 좋은 차에 그것도
웬만한 드라마 보면 다 슈퍼카야. 그냥 일반적인 차도 아니야. 다 슈퍼카. 정말 2, 3억대 하는 슈퍼카들. 그런 걸 그냥 일반 셀러리맨이 막 타고 다니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보면은 그냥 모든 가족이 다 재벌 2세고. 그러니까 평범한 집에 평범한 차를 갖고 다니고 평범한 가전제품을 쓰고 있는 이런 집은 마치 그냥 좀 약간 덜 떨어진 뭐 2등 국민?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아, 나는 2등 국민인가? 2, 3등 국민 같은 느낌. 근데 거기서 가장 또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보면 싱글들이 나와가지고 특히 나 혼자 산다 같은 거 보면은 다 그 사람들 부자예요. 다 혼자 사는데 다 부자야. 옛날에는 우리 시대 때만 해도 혼자 살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혼자 살면 부자가 될 수 없었어. 뭔가 혼자 살면서 재산을 모은다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재산을 불리거나 부자가 되기 위해선 항상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식이 있어야 뭔가 이런저런 것들도 좀 아끼고, 왜 자식들 키우려고 좀 아끼기도 하고, 뭐 이런 개념.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마인드는 뭐였냐면 가난해지기 딱 좋은 시츄에이션이다. 그리고 자식이 없다 이런 거는 무자식이 상팔자니 그런 얘기는 자식들을 갖는 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선이 돼 있는 상황에서 자식을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어떤 동정심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얘기를 해준 거지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생각해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TV나 예능을 보면은 뭐 박나래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혼자 살면서 수십억 연봉에다가 수십억대 집에 혼자 그 조그만 사람이 혼자 뭐 그 수많은 방과 부엌에서 혼자 그냥 밥해 먹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래도 만약에 제가 젊은 사람이라도 저렇게 살고 싶지, 방 2칸짜리에 뭐 정말 애들, 전세 살면서, 뭐 전월세 살면서 자식들 키워가면서 거기서 앵앵거리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저렇게 살지 못할 바에는 아예 결혼하지 않겠다. 난 그냥 심플하게 혼자 살겠다. 내가 그냥 저렇게 박나래네, 전현무네,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못 살 바에는 아예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예능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능을 뭐 하는 사람들이야. 당장 그걸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일단 보기 편한 게 좋잖아요. 보기 편한 게 좋고 또 자기랑 비슷한 게 좋으니까 뭐 이렇게 뭐 1인 가구 같은 뭐 1인 가구 이런 사람들 보기에는 뭐 2명이서 오손도손 살고 애 낳고 살고 이런 모습을 봐야 자꾸 결혼하고 싶고 뭐 내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내가 혼자 사는 것이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야지 결혼을 할까 말까인데 지금은 보면은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더 오히려 또 앞서 나가는 느낌이고 둘이 살거나 또 애 키우고 막 힘들고 이런 모습 보고 막 애 막 나와서 둘이 울고 지지고 싸우고 또 무슨 뭐 오우영 씨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다 부부 둘이 결혼해서 사는 것이 지옥이야 지옥. 거의 지옥이 묘사했어요 지옥. 막 둘이 살면서 애 키우고 서로 뭐 죽이네 살리네 그런 모습들이 저래도 그거 보면은 결혼 안 할 것 같아. 뭐로 결혼해 그거. 아우 정말.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도 극단적으로 안 좋게 묘사하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행복한 것처럼 묘사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게임이 끝났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야. 예, 왜? 아니, 그렇게 안 좋게 나오는데 뭘 결혼을 해? 응? 이상한 거지. 내가 뭐 스스로 나쁜 인생을 정말로 하게 하려고 하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내가 스스로 고통으로, 내 발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뭐로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내가, 억지로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으면서, 개고생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망조가 들고, 이 망조의 가장 최고는 학계 출산율이 1이 돼야지 유지인데 0.6까지 내려갔잖아요, 저희가. 이 0.6이라는 것은 거의 반토막이라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지금으로 이런 분위기로 가면 우리나라 인구는 조만간 반토막이 된다. 5천만에서 이제 2,500만 정도로 되고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국부는 상당히 큰데 이 국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고 또 생산 인구도 줄어드는 거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또 좀 더 나약한 문화로 또 우리가 트렌드가 바뀌겠죠. 뭔가 좀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이런 문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수비적인 마인드와 수비적인 상황으로 이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국풍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분위기를 뭐 윤 대통령이 요즘에 인기가 없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그런 얘기 하니까 오히려 이제 뭐 윤 대통령이 본인도 자식이 없으면서 뭐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해야 돼요. 예, 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자기 노후가 걱정이 안 되냔 말이야. 도대체 국민연금을 떠나서 이 사회가 뭔가 젊은 애들로 정말 딱 차여져 있으면서 뭔가 생산적으로 쫙 돌아가야 나이 든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담은 그 사람들한테 정말 뭐 척선을 하지 않더라도 뭐가 자꾸 부자인 것처럼 돌아가고 사회가 윤택해야 뭐 하나 떡이라도 하나 더 생기는 건데 이건 뭐 자기들보다 더 불안해 보이고 젊은 애들이 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샌드위치나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을 조장하진 않더라도 물론 뭐 적극적으로 조장하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그게 조장하는 기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예능이라는 게 저는 보면 볼수록 좀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보면 재밌긴 해. 보면 재밌긴 한데 우리가 저걸 계속 재밌게 봐가면서 이게 낄낄거리고 웃고 있는 것이 정말 이게 내가 그래도 되는 건가라는 어떤 스스로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왜? 이게 모든 사람, 저는 솔직히 그래요. 내가 자식이 없고 뭔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이 없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좀 어부노멀하다. 물론 이게 막 죽을 죄를 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어부노멀하고 일단은 그래도 자식이 있고 결혼하는 게 노멀하다 이런 걸로 가줘야 가줘야 이 사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텐데 마치 이게 뉴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노멀인 거야. 이게 새로운 뭐 소위 얘기해서 기준이 돼버리는 거지. 그냥 자식이 없는 게 기준이 돼버리고 혼자 사는 게 기준이 돼버리면 자식을 갖는 사람이거나 결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어부노멀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부노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양성이라는 게 없는 국민이잖아. 그냥 한쪽으로 쏠린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거 아니면 저거인 국민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대로,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혼자 사람대로 자기 멋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아니라 자식이 있으려면 싹 다 있고 없으려면 싹 다 없고 이렇게 저 치우치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은 어떤 예능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만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떠냐면 뭐 조금만 얘기하면 싹 다 강남이고 아니면 또 다 전원주택이고 다 지방 가고 뭐 제주도에서 뭐 세컨하우스 짓고 뭐 또 그러다가 또 정부에서 뭐 얘기하면 똘똘한 채라 그래서 싹 다 강남으로 살려고 그러고 이게 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뭐 어쩌다가 뭐 세종이 최고라 그러다가 지금은 또 폭락하고 그러니까 이랬다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고 또 저러면 또 저리 너무 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줏대를 가지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니네들이 뭐라 그래도 난 이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너무 짧은 시간에 고도 성장을 하면서 뭔가 전체적인 트렌드에 합류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통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통일한다 하니까 통일이 되는 거지. 임종석이가 얘기한 것처럼 통일을 우리가 안 하는 게 트렌드인 것 같다고 하면 또 전체가 다 안 한다고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가 어떤 디렉션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다가 하루아침에 가난한 국가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국가예요, 한국은. 북한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렇게 독재자가 저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왜 밑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조선왕조 500년 동안도 들고 일어났는데 안 됐잖아.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반토막이 나고 이래도 어떻게 됐어? 조선왕조 유지됐잖아요. 왜? 대세를 따르는 민족이라고. 대세를 따르는 민족. 심지어는 그때 일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뭐 항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돼버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복속됐잖아. 보통 사람들 물론 의병도 있고 독립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서 그냥 단기 필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나가가지고 다 우리가 싸우겠다 이런 분위기로 또 가졌으면 다 그렇게 갔을 거야. 근데 고종이니 뭐니 이런 왕부터 벌써부터 뭐 을사조약이네 뭐네 뭐야 또 한일의 의정선에 한일합방 이런 것에 사인하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생각을 막 하면은 다 따라올 텐데 이 사람들이 또 다 이렇게 숟가락을 놓으니까 다 어떻게 숟가락을 또 놓는 거예요. 숟가락을 놓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국 민족은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 민족이에요. 네, 어떤 리더냐에 따라서 한국 국가가 국민이 정말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 조선도 마찬가지고 고려도 마찬가지고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뭐 지금 민주당 같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박정희가 뭔 필요가 있고 이승만이 우리 민족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 박정희니 이승만 없어도 우리는 다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북한은 왜 성공 못해? 북한 민족들이 뭐 김일성이고 뭐고 싹 다 제거하고 자기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만들었어야지 왜 못하잖아. 왜?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그래. 그야말로 대세를 따르는 민족이야. 리더를 따르는 민족이라고. 되게 어떻게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 국가고 뭐 윗사람 말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오히려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보다 더 큰 대세를 따르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소신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길 두려워하는 민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저렇게 못 살고 남한이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리더가 다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대 출산율이 이렇게 적어지는 이유도 우리가 예능이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 집값도 마찬가지야. 너무 강남 그래. 뭐 강남만 살면 사람 같지도 않고 무슨 한강변 아니면 그냥 다 그냥 집도 아닌 것처럼 TV에 맨날 나오니까 사람들이 TV만 틀면 한강변 나오니까 어떻게 해? 그냥 거기만 계속 무슨 있는 것처럼 전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루저가 됐어. 한강이 없는 집에 사는 사람은 다 루저야. 이렇게 TV에서 조장을 하는데 어떻게 지방에 있는 땅 팔고 다 서울 오지 누가 그 집 서울에 안 오겠냐고. 방송을 그따구로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안 와. 마찬가지로 방송만 틀면 한강변에 딱 누워가지고 혼자 사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냔 말이야. 나 같아도 안 해. 뭐하러 해. 둘이 살아가지고 못 사는 집에서 내가 둘이서 끄역끄역 살면서 애 키우고 싫어. 그냥 편하게 살래. 여기서 택배로 부쳐 먹고 그냥 피자나 시켜 먹고 치킨이나 시켜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고 그냥 예능이나 보면서 낄낄대지 내가 뭐하러 내가 미쳤어? 나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겠어. 요즘 같은 예능 보고 살 것 같으면. 내가 요즘에 MZ세대 같으면 그거 보고 나면 나는 죽어도 결혼 안 하지.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 그래서 요즘에 결혼 트렌드는 뭐냐면 정말 부잣집 사람들이 아니면 결혼을 꺼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예능의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부잣집들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신혼집을 정말 뭐 한강변에다가 뭐 강남에다가 30평대 딱 이렇게 나이 30대 안 되는 초반 부부가 처음부터 그냥 수십억대 집 살면서 애들 딱 유모차도 뭐 루이비통 유모차 딱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집은 바로 결혼하는 거고 그렇게 못 사는 집은 계속 혼자 사는 거야. 그럼 전 국민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사람들만 표준을 가지고 나머지들은 그냥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마치 중심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 전 그게 참 안 좋다고 봐요. 저는 보수적인 말고 제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성향이지만 진정한 보수는 부자만을 기준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야. 중산층, 항상 중도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서 어떤 예능이라든지 정책이라는 것을 유지해가는 거지. 부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놔도 부자가 돼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해도 부자들은 다 먹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의 일부러 예능이든 모든 정책을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금투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반대하고 왜 어떻게 보면 뭐 여기서 부동산 세금 이런 것도 왜 반대하냐면 굳이 일부러 포커싱을 부자에 두면 안 돼. 그러면 더 부자로 간단 말이에요. 포커싱은 항상 중도에 맞춰져 있어야 돼. 1%밖에 과세하지 않는다 금투세? 그것도 아니야.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중산층이 피해를 입고 소위 얘기해서 모든 중과세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부자를 제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중도층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예요. 말하자면 뭐냐면 어떻게 포커싱을 어디다 포커싱을 맞추냐. 대한민국 국가라는 것을 어디다 포커싱을 맞추냐가 정말 중요한데 특히나 이 혼자 사는 것을 중심으로 한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마치 에인저화되고 천사화되고 뭔가 정말 대단한 어떤 1등 시민인 것처럼 되어가는 이 과정은 대한민국의 나라가 상당히 저열하고 천민자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아주 나쁜 저는 그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것부터 바꿔야 일단 어쨌든 간에 보는 사람들도 나는 이왕이면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냔 말이지. 응?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금쪽이 이런 것들도 말은 본인들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애들을 이상한 삐딱선 타는 애들을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유도하라는 개념이지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애새끼 나면 큰일 나겠다요. 힘들어. 그냥 애 안 가질래.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 금쪽이처럼 누가 애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 못 키울 것 같아.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능 프로그램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